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여러분, 영어 리스닝 하실 때 스크립트나 자막을 보면서 듣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자막으로 스크립트 없이 그냥 듣는 게 좋은지, 어떤 방법이 더 효과가 좋을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궁금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고, 결과는 어땠는지, 또 어떤 점을 배웠는지, 저는 어떻게 앞으로 리스닝 공부를 할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2주는 스크립트 없이 그냥 똑같은 내용의 팟캐스트를 아침 30분, 저녁 30분 이렇게 1시간을 들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주간은 똑같이 1시간을 썼는데 그 중에 20분을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는데 썼어요. 그래서 먼저 스크립트를 20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남은 40분을 아침 20분, 저녁 20분 이렇게 쪼개서 팟캐스트를 들었습니다. 공부한 시간은 똑같은데 1시간으로 두 번째 2주간은 그 중에 20분을 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데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각 2주간의 실험의 효과를 비교를 할 것이냐. 사실 듣기라는 게 제가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나에게 잘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이거는 그냥 내가 나의 느낌으로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비교를 해볼까 생각을 해보고 고민을 해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정확한 잣대는 될 수 없는데 그냥 재밌자고 제 재미를 위해서 비슷한 난이도의 팟캐스트를 골라서 각 2주 듣기 훈련이 끝나고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얼마나 이해했는지 각 문장을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수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듣는 팟캐스트는 난이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팟캐스트를 듣는 사람들이 난이도를 평가를 하거든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래서 난이도가 똑같은 팟캐스트 2개를 골라서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2주 스크립트 공부 없이 팟캐스트만 들었던 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30분 동안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10분 분량으로 쪼개서 그 10분짜리 분량을 3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애플워치로 타이머를 맞췄고요. 들리는 단어들을 최대한 적으려고 노력하면서 들었어요. 처음에는 노트가 되게 듬성듬성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촘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딕테이션처럼 들리는 모든 단어를 적는 게 아니라 들리는 단어 위주로 집중력을 끌고 가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을 한 거예요. 팟캐스트가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들리는 거라도 쓰자 해서 노트 테이킹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침에 했던 걸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10분 분량의 팟캐스트 아침에 들었던 거 그대로 다시 3번 반복하면서 들었는데 이때는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때 집중력이 떨어지면 2가지 방법을 썼는데요. 하나는 최대한 집중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도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말로 그 들리는 소리를 따라하면서 들었어요. 쉐도잉 하듯이. 그냥 앉아서 들을 때도 있고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들을 때도 있고 산책하면서 들을 때도 있었어요. 이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자꾸 핸드폰이 들어오고 딴짓을 하게 되고 노트북 막 다른 거 켜보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나가자. 그래서 헤드셋 쓰고 나가서 들으면서 이때는 그냥 듣기와 걷기밖에 안 하게 되니까 오히려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10분짜리 팟캐스트를 아침에 노트 테이킹을 열심히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저녁에 들을 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긴 해요.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전에 놓쳤던 부분을 이번에 들을 때 내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부분 이해하는 내용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첫 2주 스크립트 없이 매일 1시간씩 들었던 실험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렇게 2가지의 팟캐스트 대본을 준비를 했고요. 이 중에 하나를 오늘 테스트하고 나머지 하나는 스크립트 공부를 하고 이제 팟캐스트를 듣는 그 2주가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팟캐스트 난이도가 나와 있는데 일부러 같은 걸로 찾았습니다. 그냥 아이패드로 다운받아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실제 종이에 하면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스크립트를 프린트를 했고요.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제가 각 문장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체크해 볼 건데요. 각 문장별로 체크를 할 건데요. 아예 이해를 못한 문장은 체크하지 않고 한 20-30% 했으면 옐로우, 50% 했으면 오렌지, 70-80% 했으면 핑크, 그다음에 100%다 이해했으면 그린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줄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요. Salut à tous, bienvenue pour ce 58e épisode. Celle du plus célèbre voleur français. Et vous allez la trouver.
On va passer à notre histoire. Alors, je vous ai dit dans le titre de cet épisode 다 했는데요. 이게 셜록 홈즈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웠다. 처음에는 막 그냥 그 팟캐스트 설명할 때는 진짜 열심히 막 줄 칠 수 있었는데 갈수록 줄이 적어지고 마지막에는 진짜 어려웠다. 2개밖에 없어. 아무튼 자, 이렇게 끝났고요. 저는 2주 동안은 다시 이제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듣기 하고 이 방식으로 2주를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요. 30분짜리 팟캐스트인데 한 문장씩 줄 치면서 하니까 거의 1시간 걸렸어. 오늘은 4월 28일. 2주 동안 똑같이 1시간 듣기를 했는데 그 중에 20분은 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데 썼어요. 그래서 오늘 그 2주를 한 마지막 날이고요. 2주 전과 똑같이 스크립트 듣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스크립트를 준비했는데 난이도는 똑같아요. l'autobus à 2h et j'arriverai.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 스크립트가 제가 2주 동안 스크립트 없이 그냥 듣기만 1시간을 한 뒤에 이제 듣고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는지 체크를 한 거고, 이 스크립트가 2주 동안 이제 스크립트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듣기를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서 공부를 한 뒤에 얼마나 제 듣기 능력이 키워졌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체크를 했어요. 사실 이 실험이 큰 의미는 없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알아듣는지, 더 많이 알아듣는지 체크한다고 해서 제 듣기 능력이 평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고 나서 얼마나 듣기를 할 때 제 마음이 편해졌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향상이 됐는지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결과를 계산해 볼게요. 이 부분이 조금 노가다일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가 총 몇 문장인지 확인하고 다른 색으로 표시한 문장들이 각각 몇 개인지 일일이 세면서 확인을 했어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크립트를 공부하지 않고 듣기 훈련만 하고 나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36% 이해했고요. 스크립트 공부와 듣기 훈련을 병행하고 나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42% 이해했습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제 재미를 위해서 해본 거고, 4주간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스크립트나 자막 없이 리스닝을 공부하는 것, 그리고 자막과 스크립트를 가지고 이제 리스닝을 하는 것, 이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과 저는 앞으로 어떻게 리스닝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2주 동안 했던 스크립트 없이 그냥 듣는 거, 이거는 내 수준이거나 내 수준보다 조금 낮은 리스닝 자료들을 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만 집중하면 다 들리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 수준보다 좀 높은, 내 수준을 벗어나서 좀 어려운 그런 리스닝 자료들을 이 방법으로 공부하는 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실험을 진행을 하면서 한 에피소드를 6번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팟캐스트들은 아무리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들었던 에피소드 중에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의 작품 중 하나를 소개하고 그 작품의 일부를 현대 불어로 바꿔서 들려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소설이다 보니까 약간 서술하는, 약간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해도가 떨어지면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저는 언어 공부에 있어서 재미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재밌으면 게임 끝이죠.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서 하고 싶어지니까. 그런 면에서 좀 어렵고, 또 내 수준보다 높은 리스닝 자료를 들을 때는 정말 엄청 노력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이해하려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집중을 해서 들어야 겨우 이게 이런 내용인가? 이런 말을 하는 건가? 정도를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unfortunately 리스닝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신이 다른 길로 셀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제 자신이 집중을 못하고 계속 딴 생각이 그냥 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요. 근데 스크립트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듣기만 했을 때 내가 한번 집중을 잃으면, 정신을 잃으면 끝이에요.
다시 돌아왔을 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실험을 팟캐스트로 했기 때문에 좀 시각적인 자료가 있는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에는 좀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언어 습득의 측면에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자막 없이 스크립트 없이 공부를 해야 원어민 수준으로 언어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성인이라서 그런지 그 방법으로 공부를 할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무서운 속도로 빨아들이죠. 그런데 저는 아이들처럼 호기심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결국 흥미가 떨어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지만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딱 빛나는 순간은 내 수준에 딱 맞는 그런 리스닝 자료를 들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 뭐 자막이나 스크립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속도가 읽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우리가 먼저 읽어버린단 말이에요, 듣기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된 영화를 영어 자막과 함께 본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계속 읽는 훈련이 돼요. 왜냐면 배우가 얘기하는 그거를 듣는 것보다 내가 자막을 읽어버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자막을 놓고 보다 보면 그 읽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그리고 내가 계속 자막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듣는 근육이 길러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막을 보면서 들으면 다 들리는데 내가 자막 없이 들으면 아는 내용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막을 보면 내가 이거 아는 내용인데 왜 안 들렸지?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듣기 훈련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내가 자막이나 스크립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소리를 구별해내는 그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걸 위해서 내 수준에 맞는,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80% 이상 이해가 가능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자막이나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계속 들으면서 소리에 익숙해지는 듣기 훈련을 하고, 또 내가 그걸 들었을 때 머리로 막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자막에 기대지 않고 내가 외국어 팟캐스트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성취감을 주고 자존감을 높여줘서 언어 공부할 맛이 나게 하거든요. 맨날 어려운 것만 하면 너무 지치잖아요. 그 다음은 2주 동안 매일 먼저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듣기를 훈련했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스크립트를 공부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소리내서 한번 쭉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그 문장의 의미가 파악이 안 된다, 이러면 이제 단어 뜻을 찾고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단어 뜻을 찾을 때는 문장에서 단어만 딱 떼어내서 검색을 하면 그 문맥에 맞지 않는 뜻이 나올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문장 전체를 번역기에 넣어서 그 단어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읽다가 중요한 내용들에는 다른 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여러 번 본 것도 아니고요. 딱 한 번 이렇게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찾고 중요한 문장 체크하고 끝입니다. 사실 나에게 난이도가 쉬운 자료들은 이렇게 대본을 공부하면서까지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자막 없이 스크립트 없이 들으면서 1번 방법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듣기 그 근육을 키우는데 이 자료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듣기를 하는 방법은 내 수준보다 높은 자료들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대본을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죠. 그리고 나서 팟캐스트를 반복해서 들을 때 내가 몰랐던 단어들, 근데 그냥 딱 한 번만 찾아봤던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들리면서 의미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스크립트를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상황, 그 문맥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르는 단어를 흡수하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내가 스크립트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단어의 뜻을 유추해내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걸 얼마나 반복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바쁜 삶을 사는 우리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모르는 단어 뜻을 찾아보고 내가 이 팟캐스트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문맥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기억해내는 것,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반복하는 게 단어를 더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발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스크립트를 공부를 할 때
한번 따라서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구글 번역기에 넣어보거나 아니면 유글리시 웹사이트에 검색을 해서 어떻게 발음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그리고 듣기 훈련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을 때 원어민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더 신경 써서 듣는 거예요. 세 번째 장점, 스크립트를 공부하고 듣기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미 이 문맥과 상황과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져도 금방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의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언어학자인 스티븐 크러시안이라는 분이 comprehensible input theory를 만들었는데 그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We acquire language in one way and only one way. When we understand messages.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상황을 통해서고 그 한 가지 상황이 뭐냐면 우리가 그 언어에 있는 메시지를 이해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바로 comprehensible input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무리 반복해서 듣는다고 해도 내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이론을 제가 했던 실험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실험은 내 수준보다 높은 리스닝 자료를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무조건 반복해서 듣는 거였고 두 번째 실험은 이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자료를 스크립트를 공부를 함으로써 comprehensible input으로 바꾼 다음에 반복해서 듣는 거였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comprehensible input이었을 때가 공부가 훨씬 효율적이고 더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리스닝 공부는 뭐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예상을 하시겠지만 두 번째 방법으로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뭐 팟캐스트를 듣는 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듣는 거,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듣는 거 등등 리스닝 자료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 뭐 제 수준이거나 제가 쉽게 느껴지는 것들은 이미 저에게 comprehensible input이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듣고 만약에 들으면서 좀 어렵다, 내용이 이해가 안 간다 싶은 것들은 language reactor 사용해서 대본을 뽑아서 스크립트를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comprehensible input으로 형태를 바꿔서 반복해서 듣는 그런 식으로 리스닝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는 30일 챌린지가 아주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공부 방법을 시도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저도 불어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챌린지가 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음번에는 아마 리스닝으로 해볼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궁금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공부법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해보고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또 괜찮으면 같이 챌린지도 해보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언어 공부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